안녕하세요. 엄마의 수학 교과서입니다. 4강 시험의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표준 점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표준 점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요, 우리 자녀들은 수능 성적표 가져오게 되겠죠? 네, 수능 성적표 이제 가져오면 모의고사 성적표도 똑같습니다만은 우리 점수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점수들이 나오는데 그걸 비교해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고 자기 실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뭐 성적은 크게 한 세 가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네, 등급. 등급 아시죠? 등급을 흔히들 잘 아시는데 1등급, 2등급 뭐 이런 데 너무 집착하시죠? 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뭐 성적은 성적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네. 표준 점수 좀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점수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선 평균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점수를 이제 산출하기 위해선 평균이란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대부분 다 짐작하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모든 수험생들의 점수를 다 더해서 그걸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겁니다. 뭐 그건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을 구해볼까요? 60점이라고 해볼까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80점도 맞고 90점도 맞고 100점도 맞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20점도 맞고 35점도 맞고 뭐 42점도 맞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점수들을 모두 더해서 전체 인원으로 나눈 것이 평균 60점입니다. 60점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것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을 친 집단이 얼마나 비슷한 점수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굉장히 그 폭넓은 점수를 갖고 있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값인데요. 이게 시험의 그 어떤 표준 점수를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값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이라는 걸 합니다. 분산이 표준 편차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분산에다 루트라는 것만 하면 그대로 표준 편차가 되거든요. 자, 분산 구하는 거 먼저 해볼까요?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거 좀 너무 말이 긴가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는 뭐냐? 아니, 편차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예요. 어떤 학생이 우리 예를 들었죠? 82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82점을 받았으면 그 편차는 평균 60점 빼잖아요. 그럼 22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만약 50점을 받았다. 그럼 50점 빼기 60점 하면 이제 마이너스 10이죠. 이런 걸 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 편차들을 모두 제곱을 합니다. 제곱. 제곱을 해서 다 더합니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어떤 큰 값이 나오겠죠. 예, 이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 0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0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같은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편차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곱해서 다 더합니다.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으로 나누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나온 값이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2점이라고 아까 그랬죠. 편차가 곧 제곱을 했어요. 22점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484인가요? 484,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편차가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죠. 그걸 제곱하면 이제 뭐 100점.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해서 전체 인원으로 나눈 거죠.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이제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 분산에다가 제곱근이라는 그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이 수학적인 계산 제곱근은 별거 아닙니다. 뭘 두 번 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21이다 이러면 이제 이게 11 곱하기 11이거든요. 그러니까 121의 제곱근은 11이 되는 거예요.
9의 제곱근은 뭘까요? 3 곱하기 3이 9잖아요. 그러니까 9의 제곱근은 3이에요. 144의 제곱근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12가 됩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거든요. 잘 아시는 거 있겠네요. 3600의 제곱근은 60이 돼요. 왜냐면 60 곱하기 60 하면 3600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곱근이라 그래요. 오늘 제곱근 공부도 하셨네요. 네, 아무튼 이런 제곱근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의 결과가 다 달라지는데요.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22점이다 또는 11점이다 이런 것에 따라 이제 어떤 표준 점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학생은요 82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균이 60점이거든요. 60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편차가 22점이죠. 그래서 22점이면 표준 편차가 22점인 경우엔 1이 될 거고 표준 편차가 11인 경우엔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값이 표준화 값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Z값이라고 그러는데 그 Z값이 아주 중요한 값이에요. 이 Z값을 가지고 통계에 관한 모든 값들을 정규분포에 관한 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Z값이 1인 경우엔 이제 표가 있어요.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분포는 모든 분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포가 있어요. 사실 통계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포가 있죠. 그리고 그걸 표준화해 놓은 분포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아주 익숙하고 또 사회생활이나 자연현상에 너무 많이 적용되는 분포가 소위 말하는 정규분포라는 겁니다. 정규분포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종 모양의 분포를 이루는 거예요. 쉽게 보셔도 알겠지만 평균값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보다 멀리 떨어질수록 아주 적은 분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뭐 당연한 분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상 분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 있어서 이 어떤 Z값을 알기만 하면 그 안에 속하는 비율을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이라는 값에는 0.3413 이렇게 써 있습니다. 0.3413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평균부터 1이라는 위치까지의 그 비율이 0.3413 34.13%라는 얘기죠. 34.13%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는 얼마나 될까요? 그게 15.87%, 0.1587이 되겠죠. 그래서 Z값을 1이다 이렇게 보면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15.87%다 이렇게 이해하면 대충 되는 겁니다. Z값이 2가 되면요. 그건 굉장히 이제 적어져요, 비율이. 그래서 2.28%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 점수입니다. 이 Z값을 가지고 모든 우리 어떤 통계 정규 분포에 속하는 어떤 비율들을 다 구해냅니다. 네, 이제 좀 아시겠죠? 네, Z값 재미있습니다. 이 값을 잘 알면 우리 통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수능에서 이 표준 점수는 뭘까요? 1점, 2점 뭐 이런 거 갖고 오진 않던데. 그럼 수능에서의 표준 점수는 뭐냐면요. 그 1점, 2점 이러면 뭐 점수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점수처럼 좀 꾸며요. 그거 어떻게 꾸미느냐면 국어나 수학의 경우는 20점을 곱합니다. 그
금방 구한 Z값이에요. 20점 곱해줘요. 모든 학생들 다 그렇게 곱해줍니다. 그냥. 그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1점인 경우를 예를 들면 20점이 되죠. 20점. 0점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0점이에요. 마이너스 1점이었던 사람은 마이너스 20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100점을 더해줘요. 모두 똑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공평하잖아요. 누구한테 손해가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100점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표준점수 1점을 받았던 학생은 표준학급 1이 되었던 학생은 1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적표를 집에 갖고 올 때는 이렇게 120점 이런 표준점수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분위 점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그 중에 속하는 비율을 따진 거잖아요. 백분위 점수는 그냥 순서대로 쭉 늘어났을 때 그대로 성적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따져서 제일 잘한 사람 100%,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례로 99, 98 이렇게 물론 뭐 소수점까지 해서 이렇게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전형할 때는 백분위로 전형하는 학교도 있고 지금 금방 이야기한 표준 점수로 전형하는 학교도 있어요. 뭐 크게는 그냥 등급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대학에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적용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다 변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백분위나 표준 점수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표준 점수 공부한 것으로 하고요. 뒤에 수능 둘러보기 문제를 잠깐 볼까요? 수능 둘러보기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도요. Z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밑에 우리 알짜 문제하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알짜 문제에서도 똑같이 Z값 구하는 건데요. 알짜 문제 잠깐 해설해 드릴게요. 어느 회사의 입사 지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서 60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위 6%에 속해야 됩니다. 1000명 중에 60명이니까 100명 중에 6명이죠. 상위 6%에 속한다는 얘기는 0.06에 속해야 돼요. 0.06에 속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힌트가 밑에 있죠. 어떻게 써 있습니까? 1.55까지의 Z값의 확률이 0.44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Z값이 1.55가 되는 내 점수를 확보하면 되겠죠. 그래서 X라고 내 점수를 생각하면 X 빼기 220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편차라 그랬죠? 네, 그 편차를 40점이라는 표준 편차로 나누면 1.55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점수는 282점. 이거를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이라고 그러죠. 합격 최저 점수. 그래서 282점 이상이면 상위 0.06, 다시 말하면 6% 안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둘러보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Z값을 구하는 건 똑같은 과정이에요. 평균이 201.5고 표준 편차가 1.8이라고 나와 있죠. 1.8제곱 이렇게 써 있는 게 분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추출한 9개의 화장품 내용량이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00g이 Z값으로 얼마냐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 빼기 201.5 한 것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표준 편차가 1.8이 아니고 0.6이네. 정답을 보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본을 뽑으면 앞에서 우리 여론조사할 때도 이제 그런 표현이 조금 보였는데 루트 n분의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전체가 아니고 표본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그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줄어들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0.6을 적용하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Z값 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공부 해보셨죠? 네, 표준 편차, 또 평균, 그러면서 표준 점수라는 거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받아오는 T점수, 그게 이제 보통 우리 표준 점수라고 해서 받아오는 점수가 바로 그 가공해서 만든 점수입니다. 네, 요거 점수 관찰하시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수를 생각할 겁니다. 지수는 아파트가 민상률, 이런 거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동기였습니다.